오늘은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짚어볼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좀 짚어보죠. 먼저 국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문회 엑시트, 우리말로 하면 탈출 정도 될 텐데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에 청문회 도중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그러니까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기 전에 두 분 일단 단답형으로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났다고 그랬고 지금 청문회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청문회는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다고 일단 봐요.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서 예. 그 하루 하기로 정해진 것들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예, 다시 합의를 하면 모를까. 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청문회는 끝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끝났다.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오늘까지고요. 거다. 네,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속개하기로 했고 예, 방망이 또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다시 속개를 했고 정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청문회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가 어쨌든 파행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행으로 간 어젯밤 상황을 다시 영상으로 좀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땡땡땡의 22.47%를 보유한 이분의 명의는 누구입니까? 그거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유입니까? 밝힐 수 사위죠, 없습니다. 사위. 이거 거래 내고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따님과 관련된 거. 저도 그것을 딸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고발하면 법적으로 당하시는 건데요. 아, 그러면 고발하세요. 재산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은 후보자님이 자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그죠? 아니요, 조용히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어젯밤 상황이었고 갑시다 하면서 이제 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나갔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후보자의 국회 무시입니까? 아니면 나갈만 했던 겁니까? 위원장의 편파 진행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저 인사청문회를 저렇게 무슨 뭐 돗대기 시장처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국민들로서는 정말 좀 한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들어오지 않았던 그 부분하고 또 뭐 위원장께서 편파적으로 후보자의 사퇴를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비중립적인 의사 진행도 사실 이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여야가 어쨌든 어렵게 합의를 이뤄내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위원회 운영을 하고 위원장이 잘 중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또 그냥 버티면은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하는 거.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34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부도 지금 뭐 많이 그 강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네. 정말 인사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청문회 제도를 싹 뜯어고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그냥 청문회 모욕론이 계속해서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행 후보자의 그런 모습은요. 살다 정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사상 초유의 일이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권인숙 그 위원장이 한 얘기는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시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행 후보자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침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나갑시다 하고 다 데리고 나간 건데 그때 파행을 할 때는 의원들은 같이 나갈 수 있지만 예. 왜 후보자가 왜 나갑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던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얘기는 그렇죠. 김해 후보자가 그 청문회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계속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그때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가짜 뉴스를 폄하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청문회 때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자료 내고 소명하겠다,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료 낸 거 없죠? 태도, 답변 다 불성실했죠. 겸손하지도 못했죠.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고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가 이 의원들하고 청문회 그 장관 후보자하고 개인적인 사적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과연 이 사람이 법적, 도덕적으로 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본인이 내겠다고 했던 자료도 안 냈잖아요. 예.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잘했다고 저렇게 데리고 나가는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청문회 중간에 무슨 뛰쳐나갔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팩트가 좀 잘못됐고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설전 속에서 정회를 한 거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통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의 위원장이 상임이나 어떤 청문회를 진행할 때 여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불참하게 되면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것이 보통 지난 19, 20대 때도 늘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들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중재하고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위원회를 진행시키는 위원장의 능력인데 네.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결국에 이렇게 파행으로 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뭐 중간에 뛰쳐나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예. 저런 상황에서 정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0분간 정회한 이후에 예.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예. 근데 그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 왜냐면은 그 위원장이 이제 그런 감당하지 못하면 사퇴하시든지요. 이 발언 다음에 그냥 나갑시다라고 막 그 고함 지르면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못 나가게 막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예. 후보자가 왜 나가냐. 여당 의원들이야 잠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이제 결국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우가 좀 다른 맥락이 있는데요. 역대 어떤 청문회 후보자도 어떻게 본인이 청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김해 후보자가 한 것이고요. 예. 아무리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마는 없어질 부처라고 상정하고 이렇게 아무 후보자나 갖다가 장관에 앉히려고 마음 먹은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상황은 벌어졌고 오늘 뭐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열고 자정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뭐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권인숙 위원장 그 회의 진행문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후보자가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뭐 청문회 벌써 지금 뭐 5시가 넘어가니까요. 뭐 속개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궁금한 건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임명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절차상에는 예. 우리가 지금 뭐 청문회라는 게 이미 뭐 무용론이 대두된 지가 꽤 오래됐고 예.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예. 그 절차적으로 다시 재송부 요청하고 기간이 예. 지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지난 정부 때부터 그것이 가속화돼서 지금 정부도 그것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회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저 자료 제출을 그래도 과거에는 사실상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냈거든요. 예. 과거에. 근데 지난 정부 때부터 이걸 내게 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고 예.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오히려 안 내는 것이 버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확산되면서 예. 이제는 뭐 본인 아닌 다른 가족들에 대한 자료는 일체 내지 않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해 후보자가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라고 하면 네. 전혀 내지 않는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들의 병역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내라고 해도 일체 그것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결국에는 뭐 자업자득이 된 거고요. 저걸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앞으로 네. 계속적으로 저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임명이 될 것 같습니까? 임명하겠죠. 아.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후보자를 내세우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부적격하죠. 전문성도 여가부에 맞지 않고요. 법적, 도덕적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본인이 청문회에서조차도 저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경과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청문회도 파행으로 가버렸기 때문에요. 예. 아마 하루만 버티면 된다. 뭐 파행하면 더 좋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파행이 됐으니 얼마나 속으로 신났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그 세금 들여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기로 한 다음에 FBI까지 출장 갔다 온 한동훈 장관 배우러 간 거 아니었습니까? 장관 되고 나서 뭘 배워와서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길래 이런 후보자들만 골라서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내세우는지 정말 한동훈 장관이 반성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거기서 아닙니까? 왜 기승전을 한동훈이에요. 예. 한동훈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쨌든 예. 청문회 자체가 저런 식의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들이 눈살만 찌푸릴 테고요. 제가 봐서는 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국정조사를 하던 저런 청문회를 통해서 네.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